동화 현상, 잔상 현상, 명시도, 주목성, 진출과 후퇴, 팽창과 수축 이래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동화라는 말은 그냥 잘 어울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색이 주변에 위치한 색들로 인하여 주변의 색과 비슷하게 보이는 현상으로서 중성색이 난색 속에 있을 때 따뜻한 느낌을 주고 한 차가운 색에 있을 때는 차가운 느낌을 주는 걸 하는 게 동화인데, 자, 잔상이라는 공부를 하면 잔상은 뭔가 하면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잔상이 남는다 이런 표현 쓰죠. 그죠? 잔상은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흥분 상태가 지속됐을 때 자극이 사라진 후에도 지속되는 현상으로 자극을 받았을 때와 같이 이 느낌인가 촉 같은 게 계속 지속될 때, 한마디로 영화 보거나 이럴 때 이제 집에 오면서 영화의 잔상이 남는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그죠? 정반대의 느낌이 지속되는 데는 부의 전상이라 해갖고 TV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잔상의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명시도는 뭔가 하면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명시성 또는 가시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멀리서도 잘 보인다거나 주변의 영향으로 본래보다 더욱 눈에 띄는 현상을 명시도라고 하고요. 명시도가 가장 높은 색은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더욱 명시도를 높이기 위해서 검정 바탕에 노란색을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교통 표지판 등 명도차가 크면 클수록 명시도가 높으며 무채색 위에 유채색의 명시도가 높다. 이 말은 명시도를 가장 높다는 거 우리 간판에 자주 쓰죠. 쉽게 말하면 노란색에 뭐하죠? 검정 바탕에 노란색을 넣거나 그 노란 거에다가 검정을 해서 검정 글씨를 넣거나. 자, 생각해 보시면 거의 명시도가 잘 나타나질 겁니다. 그죠? 자, 주목성에 대해서 볼 건데요. 주목성은 시선을 잡아끄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색의 팽창, 수축, 진출, 후퇴 등과 관련이 있고요. 명시도가 높거나 채도가 차이가 큰 경우 주목성을 높이며 색상에서는 빨간색 등이 주목성을 높여놨는데, 사실은 주목성이 가장 잘 걸리는 거는 빨간색도 주목성이지만 오렌지 색깔이 장난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간판이 보면 오렌지 색깔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 진출과 후퇴 이렇게 나누는데요. 진출과 후퇴를 어떻게 나눕니까 하면 앞으로 나와 보이거나 가깝게 보이는 색이 진출색이고 뒤로 물러나 보이는 떨어져 보이는 색이 후퇴색입니다. 그죠? 실내 장식에서 공간각을 표현할 때 주로 잘 쓰는 공각인데요. 진출 앞으로 나와 보이는 색깔은 따뜻한 색깔입니다. 금방 말했듯이 빨강색이라든가 주황색이라든가 노란색이 따뜻한 색깔이 들어가서 채도가 높은 색을 말하는 거고요. 후퇴의 색깔은 차가운 색이고 명도가 채도가 낮은 색이니까 청록색, 청색, 보라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팽창과 수축은, 팽창은 커지는 거고 수축은 짧아지는 거니까, 작게 보이는 거니까 색의 면적 대비라든가 실제보다 넓어 보이거나 좁아 보이는 현상으로 명도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팽창은 따뜻한 색깔과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깔이니까 역시 뭐라고 해야 되겠죠? 따뜻한 색깔 빨강, 오렌지 색깔 노랑, 그리고 오렌지 요런 걸 팽창되는 색깔이고요.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이고, 수축은 뭔가 하면 차가운 색깔이니까 청록, 청색, 뭐 보라색 이런 식으로 보면 수축되는 색깔로 보이겠죠. 자, 오늘은 어떤 공부를 했다? 동화, 잔상, 동화현상, 잔상현상, 명시도, 주목성, 진출되는 색, 후퇴되는 색, 그리고 팽창하는 색, 수축하는 색, 요런 식으로 색깔이 채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명도 대비 채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명도 대비가 채도 대비가 넓거나 작거나 색도의 색채가 선명하거나 낮거나에 따라서 주목성을 끄는 진출, 후퇴, 그리고 팽창, 수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색채의 조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 조화 배색에 대해서 나눈다면 일단은 그냥 하얀 도화지에 점을 그리죠. 점이 이제 점점 많아지면 선이 되고요. 선이 조금 넓어지면 면이 되고 면이 많아지면 이제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색채 조화라는 말은 이 그 점선면 형태를 색채하고 잘 어울리는 것을 색채 조화 내지 배색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배색은 주변의 색하고 고려해서 이 사용 목적에 따라서 쓰면 색채 조화의 배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색채 조화의 원리입니다. 색채 조화의 원리에는 질서의 원리가 있고요. 유사의 원리가 있고 대비의 원리가 있고 동류의 원리가 있고 비호성 내지 뭐 명료성의 원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원리 조화의 원리는 상당히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 그냥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질서의 원리라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질서와 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사의 원리라는 것은 색채의 조화를 이룬 형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비의 원리라는 건 똑같습니다. 대비로 인한 대비를 통한 명도성과 명시성을 높이는 것을 대비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류의 원리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속끼리 친밀감이 가지니까 이러한 색채들의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이 조화를 의미하는 걸 동류의 원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모호성의 원리나 명료성의 원리는 색의 배합이나 면, 분할, 애매한 점 이런 뜻으로 해서 약간 비슷하거나 가까운 것에 조화를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화, 뚜렷한 색들의 조화를 이루는 원리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배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배색은 두 가지 이상의 색을 나열하여 한 가지 색을 얻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배색이라는 거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색깔로 한 가지 색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것을 배색이다. 어렵나요? 이렇게 어쨌든 외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색상과 명도, 채도의 배색은 중요하다. 동일 색상 색조, 유사 색상의 색조, 밴댕 색상의 색조. 굉장히 쉬워요. 동일 색상의 색조는 차분함, 시원함, 동일성, 정적, 느낌. 유사성의 색상은 온함, 협조, 화합, 편안함. 밴댕의 색상의 색조의 배색은 화려함, 강함, 동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색채 조화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색채 조화론은 시각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연구했는데요. 이 색채 전구가로부터 다양한 색채 조화론을 탄생시키는데 유명한 학자들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1번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화가로서 색채 조화 이론을 발전시킨 선구자다. 반대색의 조화를 최초로 조향했다. 6가지 색, 흰색, 녹색, 노랑, 파랑, 빨강, 검정을 기본색으로 삼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명암 대비법을 개발하였다. 자, 유투는 앞에서도 공부를 하셨죠. 1976년 프리즘을 통하여 7가지 색깔을 구분했다. 결국 말주노초 파란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게테입니다. 게테는 우리 오로라 색채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모든 색채 현황을 물리적, 심리적, 화학적으로 3가지로 분류하였다. 오로라 색채 심리카드의 창시자죠. 자, 슈브렐은 네 번째 슈브렐은 19세기 중엽의 프랑스 화학자이며 현대 색채 조화론을 기초를 다졌고 색의 삼속성을 근본으로 해서 색채 체계를 이래 만들었고 색채 조화는 유사성의 조화와 대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두 색이 있어서 대비의 조화는 서로 반대되는 색상에서 얻을 수 있었고 색의 삼원석에서 이 색의 원색을 배치할 때 중간색의 배색보다는 조화를 더 잘 이룬다. 색의 배색이 서로 맞지 않을 때는 그 사이에 흰색이나 검정색 무채색을 사용하면 조화를 잘 이룬다. 이래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신 분입니다. 자, 5번째 베졸드는 슈브렐의 색채 조화론에 영향을 받았고 유사 색상의 조화에 있어서 색상 차가 커지면 조화가 깨지지만 색상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되면 보색 및 보색 조화 때와 마찬가지로 좋은 배색이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이고요. 6번째 문 스펜서는 미국의 건축학자이며 1944년 미국에서 색채 조화에 관한 3가지 논문, 조화의 미도, 조화의 면적, 조화의 기하학적 표현 이렇게 나오시면 문 스펜서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비렌의 조화론은 색채 조화의 원리를 형태, 심리적으로 제시한 이론으로서 색채 지각을 정서적 반응으로 해서 지배된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비렌의 조화론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색채 관리 및 조절. 색채 관리 및 조절의 내용은 별로 안 됩니다. 사실 뭐 빠르게 하면 1분에서 2분 안에 끝낼 수 있고요. 어찌됐든 조금 여담과 야담을 좀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면, 색채 관리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공산품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 공산품을 이제 생산된 제품이라는 표현으로 써서 이 생산된 제품의 색채가 일단은 사용자들에게 만족돼야 되고, 또 생산된 제품의 사용자들에게 바른 계획으로 이렇게 색채가 들어갔는가 하는 실행의 의미를 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색채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을 색채 관리라고 하죠. 색채 관리의 대상은 아까 이제 언급했지만 주로 공산품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외에는 인쇄, 뭐 도료라든가 도로라든가 도로 안료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염색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그 영상 제작물에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색채 관리의 효과 이러면 효과는 이제 사용자의 요구와 목적에 적합한 만족도의 결과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색채 제작에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색채 효과는 사실은 심리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색채 관리는 왜 심리에서 못 벗어나요? 라면 밝은 톤과 어두운 톤과 그리고 쓸쓸한 톤과 사실 색은 언어의 마술이라 해서 색으로 우리가 이제 오로라 컬러 카드에서는 이렇게 색채로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죠. 왜요? 라면 빨간색은 열정적이다. 뭐 주황색은 산만하다. 노란색은 야망이 있다. 초록색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키워드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청록색은 눈치를 본다. 청색은 수줍게 속을 표현하지 않는다. 보라색은 우울증이 있다. 뭐 마젠트는 발산하는 색깔이다. 조금 발광하는 스타일이다. 핑크색은 감정의 조절이 힘들다. 왜? 나만의 세상에서 산다. 이런 뜻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색채를 갖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언어라고 하죠. 색채는 언어를 말하는 거고, 도형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심리를 따로 나누니까요. 어쨌든 색채 관리는 그 효과가 경제적인 원리가 왜 있는가 하면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색채 관리의 효과를 나타날 때 사용자의 요구와 목적에 적합한 결과의 만족을 주는가 하고 봐야 되고, 색채의 제작에 있어서 이 색깔하고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는 심리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색채 관리의 진행 순서는요. 일단 색을 결정해야 되겠죠. 소비자하고 사용자하고 어떤 색깔을 결정해야지만 이게 소비의 매출이 될 것이냐. 뭐 쉽게 말하면 20대 애들한테는 밝은 색깔을 썼으면 좀 잘 팔릴 것 같고, 연세가 드신 분한테는 좀 조용한 정적인 색깔을 썼으면 좋겠고 하는 걸 이제 색의 결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발색 및 착색을 나타내고 검사를 하고 판매로 이루어지는 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색채 관리라는 키워드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색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색채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색채 조절 파트를 본다면 색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색의 조절에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제 적용시켜 우리한테 나은 생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색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실생활에 합리적으로 적용시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유는 이라면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봐야 되고요. 색채 조절의 대상에서는 주변에 위치한 모든 생활 영역과 그에 관련된 자연환경, 인공환경, 교통환경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요. 구체적인 예로 들면 학교, 병원, 공공표지물, 버스, 기차 등을 말합니다. 두 번째 색채 조절의 효과 이러면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며 의욕 증가, 자금 능률의 향상, 긴장의 피로의 감소,
각종 사고의 감소, 판단력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색채 관리와 색채 조절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와 일반입니다. 제도라는 개념은 물체 크기 또는 모양을 일정 규격에 따라 평면 위에 점, 선, 문자, 부호 등을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것을 총칭합니다. 도면의 물체 치수, 재료, 모양, 다듬질례 등의 정보를 간단하고 정확하게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도가 사용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만 하는 걸 제도의 개념이라고 봐야 되고요. 도면의 크기와 종류는 도면의 방식면에서 반드시 도면에 기입해야 하는 것들, 도면의 윤곽, 표제란, 부품란, 중심 마크, 그 밖의 것들, 비교 눈금, 구분선, 구분 기호, 재단 마크 등을 말하며 도면 크기를 1로 나누면 넓이는 1제곱미터이고 반으로 접으면 A2, A2를 반으로 접으면 A3, 제일 작은 도면의 크기는 A4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복사용지를 A4로 해서 210 곱하기 297mm죠. 도면의 척도는 실척과 현척으로 나누는데요. 실물 크기로 그리는 경우로 치수를 보지 않더라도 실물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고요. 축척은 실제 크기보다 축소하여 그린 것으로 실척으로 그릴 수 없는 큰 제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걸 축척이라고, 배척은 실물보다 확대해서 그린 것으로 작거나 복잡한 제품을 알기 쉽게 나타낼 때 배척이라고요. NS는 배례척이 아닌 것을 의미하고, 도면의 종류에서는 용도별로 나누는데 계획도, 제작도 작성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도면으로서 설계자의 계획과 의도를 정확히 나타내는 도면을 계획도라고 하고, 제작도는 설계자의 의도를 제작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 바른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도면을 제작도라고 하고, 주문도는 주문자가 주문받은 사람에게 지시하는 도면으로 물품의 크기, 모양, 기능, 개요 등을 표시하는 걸 주문도라고 하며, 승인도는 주문자의 승인을 받기 위한 도면으로 제작자가 계획, 제작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도면을 승인도, 시방서는 도면에 표시하지 않는 재료의 성능이나 제작 방법 등을 표시하는 걸 시방서라고 합니다. 내용별로는 견적도, 견적조의 주문시 견적서와 함께 첨부되는 도면을 말하는 거고요. 설명도는 제품의 기능과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고요. 조립도는 전체의 조립을 나타내는 도면이며, 부품도는 부품을 상세하게 나타내기는 도면이며, 상세도는 축적하여 그린 부품의 일부분을 실척하고 배척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공정도는 제작 공정도와 제작 과정을 설명하는 프렌트 공정도, 부품 제작을 하는 공작 공정도로 나누고요. 배치도는 각종 기계나 전선, 파이프 등을 설치 등을 나타내는 도면을 배치도라고 하죠. 성격적으로는 원도, 제도 용지에 처음 그리는 도면을 원도라고 하고요. 트레스도는 연필로 그린 원도 외에 트레싱 페이퍼를 대로 연필 또는 먹물로 그린 도면을 말하는 거고, 복사도는 트레스도를 원본으로 복사한 도면을 복사도라고 합니다. 선, 치수 단위의 기호, 선의 종류의 및 용도는 굵은 실선은 대상물에 보이는 건 모양을 표시하는 외형선을 주로 말하는 걸 굵은 실선, 가는 실선을 치수를 기입하여 선, 치수를 기입하는 위하여 인출선, 기호, 지시 등 인출선을 하는 걸 가는 실선을 나타내는데, 이걸 치수선, 치수 보주선, 지시선, 해선, 단면선, 중심선 등으로 나누고요. 파선은 대상물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시하는 것, 수문선을 말하는 거고요. 1.3선은 중심선, 기준선, 피치선을 말하는 거고요. 2.3선은 가상선을 말하는 겁니다. 겹치는 선의 우선순위는요, 외형선,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 보조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수의 단위와 문자는, 단위는 도면에 사용되는 치수는 밀리미터를 사용하며, 치수의 기입의 원칙은 물체의 크기, 위치 등을 고려하고 중복 기입에 겹치지 않게 기입하고, 치수가 만나는 곳에는 기입하지 않는다. 치수의 표시는 지름, 반지름, 구름지름, 구의 반지름, 못따기, 판의 두께, 원호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도 연구에는 컴퍼스, 디바이더, 자유곡선자, 스케일자, T자, 삼각자, 운영자, 각도기, 템플릿, 먹줄펜 등으로 나눌 수 있고요. 제도 연필에는 H,
B, HB로 나눌 수 있는데 H는 딱딱한 정도를 나타내고 B는 부드러운 정도를 나타내며 HB는 딱딱하고 부드러운 정도의 중간 단계를 나타낸답니다. 평면도법, 투상도법, 투시도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도법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평면도법이라는 것은 평면 도형을 평면 기하의 원리를 적용하여 평면 위에 컴퍼스, 자등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평면도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투상도법이라는 것은 빛을 받은 물체의 그림자를 기하학적 원리에 따라 정확하게 묘사하는 방법이다. 물체를 3개의 축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직각으로 교차하는 2개의 평면을 의해 나누어지는 4개의 각을 우측 상단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1각, 2각, 3각, 4각으로 하는데 투상면의 선택에 따라서 각 일각법, 삼각법 등으로 나눈다. 투상도법에서는 투상면에 대한 강선의 각도나 물체를 위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투상법, 사투상법, 추측투상법 등으로 나누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정투상법이다. 종류에는 정투상법이 있고 정투상법은 서로 직각으로 교차되는 3개의 화면, 즉 평화면, 입화면, 측화면 사이에 물체를 놓고 각 화면에 수직되는 평행강선으로 투상하여 얻은 도형이다. 각각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로 하여 물체의 모양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표시 방법에는 일각법과 삼각법 등이 있다. 투시투상에는 한 시점으로 투시선이 될 때까지 투상도법이고, 추측투상은 투상면을 기울여 놓고 투상면을 수직으로 나가는 투법이 있는데 등각투상법, 2등각 투상도다. 사투상, 투상면의 투상선을 기울여서 비스듬히 삐친 투상도법을 말하는 거고, 표고투상은 어떤 기준면보다 높이를 숫자나 기호로 나타내는 도법을 말하는 거고, 특수투상도는 보소투상도, 부분투상도, 회전투상도, 국부투상도, 부분 학대도로 나눌 수 있다. 제1각법과 제3각법은 무엇이냐? 제1각법은 눈, 물체, 투상면을 보는 거고, 제3각법은 눈, 투상면, 물체로 보는 거다. 제1각법은 물체를 제1각에 놓고 투상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고, 제3각법은 좌측 면도는 왼쪽에, 우측 면도는 오른쪽에 위치하여 투상면에 투상하는 방법을 본다. 투시도법이란 대상물과 관찰자 사이에 화면을 두고 관찰자의 시점에서 대상물까지 연결한 투사선에 의하여 화면에 상이 비치는 것을 투시도라고 한다. 이러한 방법의 작도법을 투시도법이라고, 1점 투시는 평면 투시를 말하는 거고, 2점 투시는 유곽 투시를 말하는 거고, 3점 투시는 사투시를 이야기한다. 1투시 육면체의 한 면과 평행선을 이룬다는 점이고, 한 면에 표현된 면에서 수평선과 수직선 모두 표현되어 있고, 1소점 투시 또는 평행 투시라고 하고, 2점 투시, 유곽 투시는 육체면의 한 모서리와 화면상에 표시되며 물체의 수직으로 이루어지는 선은 있으나 수평선은 표현되지 않고 2소점 투시 또는 유곽 투시라고 한다. 3점 투시, 사투시, 육면체의 한 꼭지점이 화면상에 접하게 되며 수평선과 수직선 모두 표현하지 않고 3소점 투시 또는 사투시라고 하며 건물의 조감도에서 이 3점 투시를 많이 쓴다. EP는 시점, 눈의 위치를 말하고, SP는 입점, 보는 사람의 위치를 말하며, GL은 기선, 화면과 지면이 만나는 선을 GL이라고 하고, VP는 소점, 물체의 연장선에서 만나는 점을 말하고, HL은 지평선, 눈높이에서 수평 위치를 말하며, VL은 시선, 눈에서 물체를 보는 선을 말하고, PP는 화면 지면에서 수직으로 세운 면, 투시면과 그려지는 면을 말한다.